울산시가 각 세대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효과는 거리 두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식당가들이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 식당은 몰랐다는 이유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만 열던 예비 소집이 나흘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뉴스데스크 울산 진행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심층적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울산 시민이면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도 설 명절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풀 예정인데 지원금 효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47만 6천여 세대. 1인 가구이든 4인 가구이든 가족 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가용 가능한 예산 476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연도에 우리 순세계 인연금이라든지 남은 예산 지원금은 사용 기간이 정해지고 울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킨다거나 혹은 일부는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전부 계산했을 때 가능한 시기가 다음 설 이전에 하기에 빠듯한 기간입니다. 이와 별도로 영유아 만 0세부터 5세까지 1인당 10만 원씩 보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학생도 10만 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둘 다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아동수당 또는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가 주는 3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를 앞두고 울산에 풀리는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600억 원 정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욱 위축된 동네 식당과 미용실, 헬스장 등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지원금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식당가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몰랐다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중구의 한 식당가. 평소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3-4명이 전부입니다. 새해 첫 출근이지만 부서별 회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식당의 점심 예약은 모두 사라지고 식당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6명, 8명이 기본이었거든요. 왜냐면 한 부서에서 오시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못 오시니까 또 서로 눈치를 봐고.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도 업주도 앉는 식탁만 다르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5명 들어오면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같이 5명은 안 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설명해 주셨어요. 방역 지침이 혼동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 등에서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감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어떤 일이든 모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불가피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저희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려서 이 방역 조치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계속하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권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과 관련된 울산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경북 상주시의 기독교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는 인터콥 관련 최초 확진자인 618번 환자의 일가족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상주 BTJ 열방센터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상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울산에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콥과 지역교회 확진자 136명 중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가 13명에 달해 누가 최초 감염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울산에서도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재편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경찰의 과도한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당장 울산지방경찰청이었던 명칭부터 울산광역시 경찰청으로 변경됐습니다. 본부와 지방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닌 지자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직은 국가, 자치, 수사사무로 분리 개편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사무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수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포섭해서 이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 의회와 시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을,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합니다. 또 시장은 경정 이하 자치경찰의 인사이동 등 일부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가 치안 서비스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자체 업무들이 경찰로 넘어와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개인적 이득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경찰 직원들이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만에 끝나던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예비 소집은 출생 아동과 취약 아동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엄마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는 예비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활기차야 하지만 올해는 썰렁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학생들은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이동한 뒤 발열 검사를 마친 뒤에야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고 입학 안내 서류를 받아듭니다. 올해 예비 소집은 나흘에 걸쳐 실내 공간보다는 이렇게 야외에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올해 초등 1학년생은 11,076명으로 학교마다 시간과 동선을 최대한 분산해 예비 소집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많이 못 봐서 아쉬워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3월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의무 입학 대상자를 집계하는 동시에 7, 8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해 대면 접촉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부모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일 경우에는 우선 영상통화로라도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과 같이 못 오신 분들은 추후에
전화 영상 통화를 통해서 아동의 신상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졸업식과 입학식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학교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오늘 2021년 상반기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익수 교통기획과장이 환경국장으로 박용락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이 복지여성국장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시민건강국에서는 김상육 환경국장이 시민건강국장을 맡았습니다. 시는 조직 안정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예정됐던 신년회를 취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신년회를 취소하고 행사를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청소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89로 전년 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7.1%, 호텔 숙박료가 6.1% 각각 내린 반면 서민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오히려 11.2%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울산시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개별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가 표준액과 도시계획, 지적도 등 5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뒤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A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겨 1억 8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지난해 노동 능력을 100%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15억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늘푸른 요양원이 노조를 결성한 요양보호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며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늘푸른 요양원 측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 교섭을 요구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가 과기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시는 2차 연도인 올해 21억 원을 투입해 온산공단 일부 지역에 인공지능 기반 지하 배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난해에는 17억 원을 들여 석유화학단지와 여천, 매암단지, 가스배관 35km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중소기업은 2021년 새해에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지역본부는 중소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61.3으로 전달과 비교해 4.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는 분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2021년 울산형 내일 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선착순 100명 모집합니다. 내일 채움공제는 근로자가 10만 원 부담하고 기업이 24만 원을 더해 매월 34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는 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면 선착순으로 100명에 한해 기업 부담금 24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합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새해 목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층의 위기 극복과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내세웠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 발표한 신년 계획에서 지난해 당 주도로 주민 발의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승리해 거대 정당의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이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에게 참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년 해오던 보훈단체와의 조찬과 위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울산시와 각 구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